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 안녕하세요. 이매진댓의 태차장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지런한 지능과 초월적 지능이라는 챕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실 때 편안하게 켜놓으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에는 하기 힘든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기 힘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시킨 심부름은 하기 힘든 일에 해당합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고르고 은행에 다녀오는 일에 내일까지 해야 하는 업무도 있는 바쁜 이에게 할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할 수 없는 일은 내일이 수학시험인데 하루 만에 한 학기 내에 모든 공부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가능할 터이지만 간신히 정규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는 시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을 부지런한 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거대한 지능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지능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삶과 산업에서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로알드 달 소설을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윌리 윙카가 공장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이들은 움파룸파들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익살스러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초콜릿을 만드는 그들은 공장의 여러 일들을 나누어 쓱쓱 해치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 몰라도 여럿이 함께 모여 큰 일을 해내는 장면은 쌀밥을 좋아해 별을 함께 키우던 우리네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내기와 피 뽑기, 가을 거지에 이르는 땡볕 아래 고달픈 노동 역시 막걸리와 노동요로 모두 함께 해치웠기에 고단해도 웃으며 버텨왔습니다. 벼농사는 공동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단박에 해내는 일은 때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 너른 들판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큰일을 해내는 이들에게 협동은 필수적인 생존의 요건입니다. 협력 노동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강화된 것이 근대의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비롯된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집단적 협업 시스템은 프레더릭 테일러의 과학적 권리론에서 더 분화되고 산업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업 시스템 역시 새끼를 먹고 잠을 자야 하는 인간의 한계에 의해 규모의 확장이 어렵습니다. 3교대를 하기 위해 인원을 몇 배 늘려야 하고 그들의 주거, 이동, 급식에 자원을 투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인력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기에 시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생산 설비와 인력의 증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파고듭니다. 일반지능 AGI라고 하는 단어는 인공지능이 평균적 인간과 같은 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지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협의의 정의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대해 고민합니다. 즉 직업에서의 일반지능이라는 범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업무를 상세히 정의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충분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면 직업적 범주에서 일반지능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협업의 시스템이 그 직업 중 하나에 적용 가능하다면 이것은 병렬적 업무 처리가 가능하므로 비약적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과학혁명 시기 이후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굴착기나 벼를 심는 이양기와 같이 인간의 노동을 돕는 기계들은 인류 사회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왔습니다. 최근 맞이한 인공지능과 과거의 혁신 경험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적 노동 분야에서 비약적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기기를 조작하는 것과 다르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활용과 적용의 난이도가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 수월해 더 많은 분야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각별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천문학과의 대형 관측 프로젝트인 우주와 시간의 유산 탐사 LSST가 이러한 담대한 사례입니다. 향후 10년에 걸쳐 남반구 하늘 전체에 해당하는 하루 20TB에 달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채록되는 영상은 수천 편의 고화질 영화에 해당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를 사람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AI 기반 분석 도구인 리스펙 분광 추적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추가 관측이 필요한 초신성 후보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데이터 선별 과정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지능이라고 해서 이 부지런한 지능과 초월적 지능, 이 과거부터 산업혁명 시기에서 항상 이 격변이 일어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고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UIUC라는 학교인데 UIUC 캠퍼스에 방문을 해서 한번 거기를 거닐면서 거기 도서관도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사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미드웨스트지만 UIUC가 아주 훌륭한 석학들이 많이 배출된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공과대학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몇 발 빠르게 AI 기반의 분석 도구로 남반구 전체의 하늘의 별을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인간이 연구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이 있어도 그분들은 뭐죠? 밥 먹고 자고 쉬어야 되는데 AI는 돌려놓고 될 때까지 찾더라. 자동화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 좀 건너뛰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로 거대한 지능의 활용입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의 창립자 데미스 허서비스와 그의 동료였습니다.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이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이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업적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정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지난 5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전체의 17%밖에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딥마인드 팀의 연구로 불과 몇 년 만에 전체 중 90%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가 가진 초월적 힘과 관점이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게 만든 것처럼 거대한 일꾼은 운명처럼 받아들인 우리의 난제를 파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처리하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 거대 로봇으로 큰 괴수를 물리치는 장르가 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서사 역시 외계에서 지구로 찾아온 침략자를 선한 기계 문명의 수호자가 처치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의 공통점은 부지런한 힘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존재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탄생에 가장 큰 하드웨어적 기여를 한 엔비디아의 창립자 젠슨 황입니다. 그의 일생을 다룬 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는 개인용 컴퓨터의 고해상도 화상 처리를 위해 병렬 처리 GPU를 개발 후 GPU의 더 확장된 사용처를 찾으려 노력한 오랜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현실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 GPU 속에는 그 이상의 잠재력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의 기원을 찾거나 우주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던 중 그가 만난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엔진, 거대 언어 모델 LLM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편으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대한 일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분야에 사용됩니다. 우주를 탐사하거나 난치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대처하는 것과 같은 인류의 난제들에 이러한 거대한 일꾼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지능 ASI라는 언어로 인류를 넘어선 지능의 출현을 조심스레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지능이 같은 일을 여럿이서 나누는 병렬적 협력을 말한다면 거대한 지능은 힘을 모아 일시에 더 큰 출력을 내는 것과 같은 직렬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부지런한 인공지능과 이제 규모가 아주 거대한 지능 두 가지가 공존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좋아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병렬 처리 내지 이제 직렬 처리라고 합니다. 크게 한 통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싹 다 쪼개서 100가지 통에 나눠 담을 것이냐 뭐 대략 그렇게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 인류의 역사 또한 생각해 보면 타워와 광장이라고 하죠. 누군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 리더이자 헤드십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처럼 타워를 세우면 어느 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횃불을 들든 뭐 곡괭이를 들든 그 타워를 부시고 다시 평범한 수평을 만들지만 그 중에 또 한두 사람은 다시 권력을 잡고 타워를 만들더라. 이 타워와 광장의 반복이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게 되네요. 직렬과 병렬. 병렬이 뭐 광장일 거고 직렬로 한다면 다시 뭉쳐서 거대한 규모가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의 어떤 모사 어프락시메이션이 담긴 게 인공지능 개발자들 내지 이런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철학들이 담긴 게 아닐까 하는 소소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협력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 두 협력 모두 시간의 압축을 실현합니다. 혼자서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 혹은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들을
놀라지 않고 금세 해내는 새로운 지능은 인간에게 유한하게 배정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먼 거리를 한달음에 내걷는 무공의 달인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줍니다. 하고 쭉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자연에 의해 정교하게 엔지니어링된 생태계의 원리를 탐색하려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평생을 한 주제에 천착하고 실험에만 몇 년이 걸려 전인미답의 발견을 해낸 천재들에게 동료이자 실험 도구인 인공지능을 제공한다면 인류의 발전이 얼마나 빨라질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대 이후 불과 몇백 년의 기간 동안 과학적 관측기계로 측정하고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의 도래로 분석해온 과거의 인류는 비유하자면 진리를 모종삽으로 조금씩 해내온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인류는 갑자기 거대한 채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로 우주가 숨긴 보물을 캐낼 때마다 경탄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은 이전에 실험실에서 오래된 실험기구로 밤을 새우던 중량 문명의 연구자들일 것입니다. 과학사의 진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인류는 난치병과 에너지의 부족, 환경의 파괴에 따른 생태 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해결책을 도모할 것이고 어쩌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현명한 분업의 방법입니다. AI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와 일을 현명하게 나누려면 오랜 기간 천천히 똑똑해진 인류의 입장이 아닌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지능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진짜 계속 좋아지죠. 어제, 오늘, 내일 뭐 나노, 바나나 이런 이미지 모델들은 더 빨리 나오고 언어 모델도 챗GPT, 클로드, 뭐 제미나이 끝없이 경쟁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캐치업하면서 계속 써보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IT 개발자들이라고 지금 AI를 쓰는 개발자보다 개발을 훨씬 잘할까요? 물론 그 내공은 여전히 있겠지만 순식간에 그 격차들을 따라잡는다고 하죠. 최근에도 이제 기업들이 오히려 주니어 개발자들, 프레시한 뇌를 가진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AI 도구를 뭐 100만 원어치 이렇게 막 구독을 시켜주고 그거 가지고 너 혼자 대신 팀원은 없으니 다 만들어라 해서 비용 절감하면서 빠르게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실리콘 밸리를 통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량 문명, 어떤 키워드가 좀 기억이 남으시나요? 아까 초반에 읽어드렸던 이 하기 힘든 일과 할 수 없는 일, 특히 이제 부지런한 AI와 거대 AI, 병렬적 협력과 직렬적 협력,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식으로 AI가 파고들고 있을까요?